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먼저 에세이 출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의 생생한 기록과 그다음에 34년간의 군 생활을 담은 장군님의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또 감동을 받고 저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 상철 장군님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뭐 도서 관련 또 그다음에 개인적인 질문까지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책 제목을 화살머리 고지 좌표인 3817219 이렇게 정하셨는데 좀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잘 알아보기 어려운데 특별히 뭐 이렇게 정하신 이유와 또 이게 좌표라고 봤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6.25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날 이제 정전협정을 맺고 네. 지금 75년이 지나가는 시점인데 사실 지금 전쟁 세대는 살아계신 분이 얼마 안 되시고 국민들 대부분이 이제 전후 세대인데 잊혀져가는 전쟁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비무장지대에 누워 계신 전사자분들이 아마 수만 명이 되실 겁니다.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책 제목을 정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817219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유아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분들이 이 순간에도 비무장지대에 누워 계신다. 우리 기억 속에 사라져 간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상기하는 의미에서 책 제목을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 책 제목을 정한 3817219 지점에서 첫 국군 선배 장병의 유해를 발굴할 때가 가장 이제 기억에 많이 남고 저희가 424구의 유해를 모셔냈는데 그 중에 10분이 우리 국군 선배 장병의 유해로 이제 확인이 돼서 그 유가족들한테 돌려드릴 때 이제 가장 큰 보람을 느꼈고 사실 이제 30개월 동안 이제 사단장직을 수행을 하면서 매년 3월 달부터 11월까지 유해 발굴 작전을 시행을 했는데 하루에 보통 500명에서 600명씩 들어갑니다. 이제 전방에서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절차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유엔사의 통제를 받으면서 또 북한의 어떤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하는 굉장히 그 난해한 그런 작전이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은 이제 기상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해 발굴하는 장병들이 옷을 입으면 지뢰 발굴하는 용사들 같은 경우는 보통 23kg 정도에 달하는 그런 이제 장비류 또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 기상과의 싸움이 가장 어려운 게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불평불만 없이 작전을 완수해 준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함께했던 모든 장병들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6.25 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전사자를 모셔내는 굉장히 순교한 임무이긴 하지만 죽은 자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장병들이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 안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제 진심을 알아줬고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나 또 함께하는 모든 장병들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작전을 완료하고 나오는 순간까지 안전에 대해서 또 각별히 신경을 써줬기 때문에 30개월 동안 그 엄청난 작전을 수행하면서도 정말 단순한 환자도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 또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그 아랍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고 계실 텐데 사실 75년 전에 우리 한국 전쟁은 더 비참한 전쟁이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424구의 유해를 모셔내면서 그 유해 하나하나를 보면서 머릿속에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뼈를 보면 이 뼈가 대략 연령대가 몇 세 때 돌아가신 뼈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 당시에 경험을 통해서 체득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성장판이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뼈가 삭어 있는 그런 뼈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그 당시에 10대 중반 정도 되는 소년들이 그 우리 한국 전쟁에 참전해 가지고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다 돌아가신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더 정성스럽게 모셔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단장을 수행을 하면서 이제 2019년, 20년, 21년 요 3년 동안 임무를 수행을 했는데 매년 임무 수행을 하고 나면은 백서를 작성합니다. 그 백서에는 요 작전을 준비하는 과정, 시행하는 과정, 끝나고 나서 어떤 사후 검토한 내용 모든 것을 망라해서 그 백서에 이제 담아놨는데 그래서 나중에 요 5사단이 아닌 다른 부대에서 작전을 할 때도 그런 사항들을 잘 참고해서 한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백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 유해발굴 작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군인들만 알고 말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또 역사적인 그런 소재가 아니냐. 그래서 그리고 유해발굴 작전을 사실은 휴전선 이남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작전은 제가 최초로 시행을 했고 또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름대로 소명감을 느끼게 됐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그 번영과 이 행복 뒤에는 6.25 전쟁 당시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싸우셨던 우리 전사자분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 전후 세대한테도 꼭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아랍 전쟁이 단순히 그 나라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지 또 전쟁의 참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분단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 8월경에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계엄령 얘기를 할 때 페이스북에다가 한번 제 나름대로 견해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계엄이 되풀이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나름대로 확신에 찬 그런 내용으로 썼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그 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가 정치에서 이제 물러난 건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3번에 걸친 우리 국군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 군인들은 말 그대로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군인들이 정치적 도구로
휘둘릴 때 결국 불행해지는 것은 국가와 국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이제 후속 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안정되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도 이제 군 후배들을 이제 종종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만날 때마다 후배들한테 당부하고 오는 것은 우리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 있을 때 가장 자랑스러워야 되고 또 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해야 된다. 군인들이 정치에 기웃거리거나 또 정치인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본인도 불행해지지만 국가와 국민들까지도 불행해진다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안보지원사령관을 지내면서 그 당시에 사령관 임무를 수행할 때도 상부에서 내려오는 명령이나 지시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명령인가 거기에 저는 사실은 초점을 맞췄었고 저한테 그 내려오는 명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하들한테도 그 당시에도 교육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주당 정권 하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안보지원사령관을 하면서도 조금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언행을 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 부대가 살고 우리 군이 살고 국가가 산다는 얘기를 굉장히 되뇌이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12.3 계엄 사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역 군인들 30명이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계엄 사령관을 했던 박한수 사령관은 저하고 굉장히 친했던 친구이자 이제 동기였고, 그 중에 한 13명이 제가 데리고 있던 부하이거나 동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 사람들도 저하고 30여 년을 넘게 군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국가의 반역자가 돼서 그 불명예스럽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담한 마음은 금할 길이 없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23년 10월 14일부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 정치에는 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정치에 직접 뛰어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었고요.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집요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달라는 이제 요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심고심을 하다가 또 고사를 하다가 사실은 이제 작년 3월 8일 날 입당과 동시에 이제 공천을 받고 지역구에 출마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입문을 할 때는 군생활 34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군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우리 국군 장병들이 좀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통해서 정말 튼튼한 안보에 이제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정치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낙선도 했고 또 당협위원장 맡아가지고 지역에서의 이제 정치 활동을 해나가면서 제 나름대로 능력의 한계도 많이 느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이게 이제 살아온 과정 자체가 정치를 하기에는 너무나 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결정적인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3 계엄 관련돼서 그 계엄이 발령된 상태에서 제가 여권에 몸을 담고 계속 지역위원장과 중앙위원회 이제 국방안보위원장까지 맡은 상태에서 계속하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탈당까지 했고요. 지금 현재의 솔직한 심정은 두 번 다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거나 기웃거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또 우리 군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이제 변치 않고 있기 때문에 임용직이라든지 또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야에서 제가 할 역할이 생긴다면 기꺼이 또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책에도 제가 그런 내용을 기술을 해놨는데 할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셨습니다. 뭐 북한 인민군에 학살당하거나 뭐 그러신 건 아니었지만 피난 과정에서 또 너무나 이게 배가 고파가지고 땅에 떨어진 것을 드셨는데 그게 배탈이 나가지고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저를 낳고 군대 가셔가지고 군에서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무위 그 토벌 작전 나갔다가 또 수류탄을 맞으셔가지고 다리를 다치셨고 그런 어렸을 때 이제 가정 내력이 제가 군인의 길을 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군이 사관학교 위주의 그런 인사 장군 진급들이 되었던 게 사실이고요. 사실은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지 않은 그런 출신들을 일반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출신들은 정말 대령 달기도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소위 때부터 나름대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고 남들이 한 번 할 때 난 두 번 한다. 1시간 할 때 난 2시간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을 보통 군 출근 시간이 8시라고 하면 저는 2시간 정도 전에 출근해서 하루하루를 이제 열심히 살았고 그 열심히 한 보람이 이제 결과로 나타났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제 무한불성이라. 그래서 땀이 없으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래서 항상 되뇌이면서 군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어린 마음에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정말 우리 용인 시골 배감촌에서 자라서 어머니 아버지도 초등학교 중퇴 나오신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면서 그 부모님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나름 노력했던 그런 보람은 느끼고 있고 34년 동안 열심히 살았다. 저 스스로한테도 잘 살았다라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주 우연치 않게 입문을 했는데 마라톤을 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나이가 59세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하얀 길로 접어들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존경하는 그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105세시지 않습니까? 그 김영석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나 그 책을 읽어보면 인생의 황금기는 60대에서 80대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제 인생은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목표 지점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그래서 반환점까지는 잘 왔으니까 반을 오셨거든요. 예, 목표 지점까지도 좀 잘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말 나중에 그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라는 저 스스로 자족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고요. 그 마라톤을 해보다 보면 숨이 턱 밑까지 올라오게 뛰면 마라톤 완주를 못합니다. 자기 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까지 이제 반환점에 올 때까지도 제 페이스를 잘 유지를 했기 때문에 목표 지점까지 갈 때도 제 페이스를 잘 유지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금부터는 제 개인의 어떤 부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주변에 좀 베풀고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충분히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마음의 양식을 더 좀 또 마음이 풍요로운 그런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없고요. 지금 이제 한양대 특임 교수를 하면서
주로 ROTC 그 장교 후보생들을 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부분, 또 안보적인 부분에서 우리 장교가 되고자 하는 후배들한테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지난 3월 달부터는 이제 기업체 강연도 지금 한 달에 한두 건씩 가고 있고, 6월 달부터는 요 책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군부대에서 강연이 요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군 후배들한테도 이제 강연 활동을 할 예정이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고 나다 보니까 처음으로 책을 쓰다 보니까 책 낸 거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가지고 있지만 내고 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좀 더 놓친 그런 소재들도 있고 해가지고 나중에 재발간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개인의 어떤 명예나 어떤 부나 뭐 이런 데에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부산 쪽에 이제 불교계에서 노스님들을 위한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군불교 총신도회장도 했고 또 부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지금 관심을 갖고 좀 제가 힘을 보태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이 뭘 느끼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또 오늘 인터뷰 하시는 길에 우리 용인 시민들에게도 또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1817-219라는 책자에 내용을 담을 때 크게 두 가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이면에는 6.25 때 수많은 전사자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것들을 그 유해발굴 작전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독자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담았고, 두 번째 2부에서는 사실은 12.3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 국민들께서 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 좋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군복을 입고 있는 대부분의 장병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휴전선 155마일과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을 국민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 또 튼튼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군복을 입고 있는 장병들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나 국민들께서 군복 입고 있는 군인들은 사기를 먹고 삽니다. 군인들 항상 어깨 두들겨 주시고요. 응원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